네, 추석 연휴를 쉬어서 그런지 더 오랜만에 이분을 모시고 잠금 해제하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임성우 부장님 모시고 오늘 잠금 해제 이어가 볼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저희 오늘 머니맵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보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약간 반납을 하면서 2610포인트 선 조금 못 미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단 종목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단연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어요. 엔케미 9.75%, LNF 12.78%, 에코프로는 7.25% 모두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고 셀 3사 들 덩치가 큰 종목들도 2에서 3%대 강한 오름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약간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이 좀 잠시 후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가량, 셀트리온도 1.95%, SK바이오팜은 3%가량의 약세, 알테오젠 1.43%, 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크래프톤이 1.76% 강세, NC소프트도 1.6%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전력기기 쪽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세를 말 그대로 뿜어내는 가운데 좀 수급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좀 궁금해집니다. 부장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국내 증시가 워낙 수급이 좀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별로 이제 어느 한 그러니까 고르게 오르질 못하고 어느 한 섹터가 강하면은 꼭 다른 섹터는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아직은 오늘 금투세 그 토론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주식시장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번 K바이오의 최근에 약간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죠. 이 역할이 어떤 단순한 일시적인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역사적인 새로운 기점을 변곡점을 맞는 어떤 신약 승인이라든지 또 SC 제형, 뭐 ADC 이런 여러 가지 큰 트렌드에서 굉장히 K바이오가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성과들이 가시화되는 지금 변곡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계속 좋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수급의 이동 같은 것에서 뭐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 투자로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히려 다음 상승을 준비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뭐 자금의 흐름 자체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수급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임성우 부장님의 잠금 해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2027년 영업이익 5천억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SK바이오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가 50bp B컷으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그 수혜주를 찾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바이오주에 먼저 좀 수급이 돌았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연준의 50bp 인하가 있었던 사례가 과거에 10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0번이 전부 다 금융위기 아니면 뭐 버블 붕괴 2001년, 2008년 이런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을 때 단행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죠. 경기 침체라는 징후가 어떤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에서 50bp 인하에 좀 B컷이 단행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유동성 장세일 경우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일 경우에 가장 강했던 섹터는 결국 반도체나 바이오 이쪽이 주도적인 이제 대장 섹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뭐 3분기 이익 추정치 하향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주가도 많이 반영해서 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사실 찾아볼 때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은 여전히 이런 노이즈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이오가 대신은 지금 새로운 대장주로 지금 이제 이 유동성 장세의 대장주로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지금 바이오 섹터를 일단 그 탑다운 관점에서 일단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기에 보통 뭐 반도체,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상반기에 좀 종목 흐름들이 좋기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좀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통해서 센티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 쪽은 여전히 유리한 관점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엑스코프리라는 5글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SK 바이오팜이 이제 2019년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자체 신약입니다. 예. 그 뇌전증 신약이고요. 중추신경계 질환 신약이죠. 이거 보시는 그림은 이 오른쪽 별표 친 게 이제 이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를 나타내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약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에 승인을 받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닥쳤죠.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이렇게 꾸준하게 미국에서의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2분기에는 결국 미국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65% 정도 급증하면서 1,0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진한 파란색 선이 엑스코프리인데요. 처방 건수를 나타냅니다. 다른 경쟁 약물 대비 처방 건수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속도로 계속 아마 가게 된다면은 한 2, 3년 후에는 이제 연간 매출 1조 원,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일컫는 글로벌 매출 1조를 달성하는 신약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기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우상향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흑전을 했다는 것은 분기 매출 1,000억을 돌파하면서 이 원가율이 2에서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판관비 정도, 고정비성이 한 9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면 1,000억 매출 이상을 찍히면은 그 이상의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이후부터 이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영업이 같이 더 급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참 기술력도 좋은데 가격적인 경쟁력까지 좋은 말 그대로 가성비 갑의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역시도 뇌전증 치료제로서 가파른 성장세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의 성능까지 좋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저희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실적입니다. 결국 실적이 어떻게 좋게 개선이 되고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내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포인트일 텐데 저희 SK 바이오팜 종목 열어보면서 소제목으로 달렸던 부분이 2027년 영업이익 5천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이제 큰 주제로 2027년 5천억 영업이익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매출 1조 정도 달성했을 때 아마 50% 정도 이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율 2에서 4%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식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사실 가지기 어려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익 가시성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통 주식수라는 부분인데 사실 바이오텍트 신약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시가 들어오기 전까지 나가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수가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주주가 SK죠. 64%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6% 들고 있어서 유통 주식 수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 가시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미 승인을 받은 지 4년이 지났고 지금 매출 상장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 영업 레버리지가 2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히 1조 원의 매출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이러한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 27년 영업이익 5천억 기준으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했을 경우에 지금 기준으로 저는 목표가를 19만 원 정도까지는 좀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엑스코플이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도 급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목표가 19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극단적 저평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러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열어보고 톡신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필러는 어떤가요? 네, 이 회사 이제 필러를 잘 하는 회사고요. 2022년부터 보시면은 필러 수출이 특히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초록색이 수출인데요. 네. 보시면 22년부터 수출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21년 1분기에 필러 수출이 30억 원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00억 원 수준까지 3배 이상 3년 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수출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필러 수출 쪽인데요. 이제 이 회사의 수출은 주로 브라질이 좀 주력을 이루고 있고 작년부터 중동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올해 3분기부터 동유럽과 그리고 이제 동남아 이제 수출이 추가로 이제 애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질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익률도 계속 높아질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와 비례해서 이익률이 20%대 후반 이제 30%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필러 수출 브라질향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자, 휴메딕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DMO인데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약간은 쉬어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관통하는 여러 키워드들 중에 CDMO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휴메딕스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 생물보안법 이슈로 CDMO가 굉장히 큰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죠. 근데 이 휴메딕스라는 회사가 사실 필러보다 CMO 매출 비중이 크다는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2분기만 봐도 CDMO 쪽 매출이 200억이었고요. 필러 매출이 15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CDMO 쪽이 많아요. 그리고 성장률도 필러 쪽이 YOY 30% 성장했고 이 CMO 쪽이 20%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세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CMO는 주로 이제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이제 안과 아니면 히알루론산 원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CMO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최근에 헤파린 나트륨이라는 그 원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국내에서 최초로. 이 헤파린 나트륨이 뭐냐면 수술 후에 그 혈액 응고하는 데 들어가는 약품이거든요. 이 헤파린 나트륨의 전 세계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네. 중국 하면 지금 생각나시죠?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좀 배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인데 이 헤파린 나트륨 역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가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CDMO 이슈에서 굉장히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회사가 또 휴메딕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CDMO 쪽 특히 헤파린 나트륨에 대한 기대감, 생물보안법과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휴메딕스의 주가 수준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저평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퍼와 PBR이 전부 퍼 같은 경우 한 8배, 그리고 PBR은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건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 평균이 한 17배 정도 되고요. 퍼가. 그리고 CD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뭐 바이넥스 이런 회사들 사실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70배.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죠. 지금 8배라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저평가받을 이유가 있느냐. 뭐 딱히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필러도 수출이 고성장하고 있고 CDMO 쪽도 어떤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가 해소될 필요가 있고 모멘텀도 두 가지 확실한 부분, 필러와 CMO, CDMO라는 두 가지 확실한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저는 한 15배 정도까지는 일단은 줄 수 있지 않을까. 15배를 더 다 한 적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래서 6만 1,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목표가 6만 1,000원 바라보고 휴메딕스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임성우 부장님과 함께 잠금 해제 오늘의 종목들 열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